해외 브로커에서 나스닥을 거래하실 때 종목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린 적 있으지 않으셨나요? 벤티지의 경우에는 나스닥 100.R 혹은 나스닥 100FT.R로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두 종목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차트도 약간 다르고 수합도 다르고 가격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물 기반의 CFD 그리고 선물 기반의 CFD 둘의 차이를 실제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브로커에서 거래하는 나스닥은 CFD 계약입니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차익 결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나스닥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CME 거래소의 선물 계약을 직접 보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 차이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CFD 거래는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스닥이나 항생, 니케이 같은 선물 거래가 발달한 종목은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같은 나스닥 100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먼저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 1온스의 가격 혹은 오늘의 나스닥 지수의 가격과 같이 현재 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의 가격을 미리 계약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만기 나스닥 가격이라든지 12월 만기 금 가격 같은 식이죠. 즉 선물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기대가 같이 반영되죠. 그래서 선물 가격에는 금리나 배당, 보유 비용이나 미래 기대 심리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을 예로 들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CFD인데요. 말 그대로 현물 지수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특징은 현물 가격 기반이기 때문에 선물과 같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환처럼 수합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종목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매수 수합과 매도 수합이 USD로 부과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죠. 나스닥은 통화도 아닌데 왜 환율과 같이 바이에 진입하면 매일 마이너스 수합이 발생할까? 해외 브로커의 CFD 거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실제 내 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거래하는 구조죠. 우리가 나스닥 100의 가격을 29,400달러라고 가정을 할 때 이것을 통화상과 같이 표현을 하면 달러가 숨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나스닥 100의 가격은 우리가 달러를 추정하기 때문에 29,400달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FX의 환율과 동일한 구조로 본다면 당연히 나스닥을 바이한다는 것은 달러를 셀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를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을 때는 이 유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 스왑의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요. 반대로 셀로 진입할 때는 현재는 0이지만 약간의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합 계산은 LP의 가격 구조나 브로커 정책, 시장 금리 등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브로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나스닥 100 FT 선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과 비슷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는 수합이 써져 있지 않죠. 대신에 선물은 만기가 존재합니다. 특정 시점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요. 계속 거래하려면 다음 월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만기가 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와 같이 갭이 발생을 합니다. 3월 18일, 이때가 바로 갭이 발생하는 자리인데요. 물론 주말에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에서 월요일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갭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3월 18일 날 발생한 갭은 현물 차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벤티지에서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모든 선물 기반 종목의 만기일을 미리 공지를 해주는데요. 선물 기반 종목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이걸 미리 인지하고 갭을 피하고 싶다면 만기 전에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 기반 차트를 선호하는 이유인데요. 선물 가격 자체에 이미 보유 비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선물 가격 기반의 종목은 현물에 비해서 장기 보유와 스윙에 유리합니다. 같은 이유로 현물 차트보다는 거래 비용, 스왑 포인트가 좀 더 높다는 단점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물 기반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메타트레이더 5 거래 내역에 가끔 보이는 디바이든드라고 해서 배당 조정 항목입니다. 나스닥 100에 포함된 기업들이 배당을 지급하면 그 영향이 지수에도 반영되겠죠. 그래서 브로커는 우리 같은 CFD 포지션 보유자에게도 그 배당 효과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배분해주는 지급금입니다. 나스닥 100에서 바이 포지션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하는 방향에 베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 포지션의 보유자는 배당 조정금이 플러스로 반영되고 즉 입금이 되고요. 셀의 경우에는 정확히 같은 금액이 마이너스로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물 CFD 종목은 첫 번째로 만기가 없고요. 두 번째로 차트 연속성이 좋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갭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고요. 이 때문에 차트 분석에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왑 포인트가 존재하죠. 일반적으로는 바이 거래 시
즉 상승 베팅 시 마이너스 스왑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선물 기반의 차트에 비해서 스프레드가 낮고요. 다섯 번째는 스왑 포인트에 대한 부담이 있고 스프레드가 낮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좀 더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물 기반 종목은 첫 번째로 만기가 존재하죠. 스왑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를 하거나 스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 기반의 종목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때 발생하는 차트의 갭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수압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지만 대신에 스프레드가 높고요. 그래서 이 선물 기반 종목은 최소한 며칠에서 몇 주 이상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물과 선물 기반 CFD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서 벤티지의 나스닥 100을 예를 들어서 정리해 봤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목이 좋다가 아닌 어떠한 구조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하는 것이겠죠. 특히 나스닥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은 스프레드나 스왑, 만기, 롤오버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벤티지에 가입을 해주시거나 카카오 오픈톡이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별도 비용 없이 해외 브로커 이용에 쉽게 안착하실 수 있도록 1대1로 지원해 드립니다. 마진랩이었습니다.